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 뉴욕타임스 오늘 99번째. 100번에서 딱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시사 대주와 함께. 아니 근데 무슨 오프닝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99회입니다. 다음에 100회입니다. 누가 몰라 그걸. 그런 식으로 그냥 무성의하게. 네. 귀찮아 이제. 네. 요즘 다 아는 테고 사람들이. 우리 김호준 씨가 말이죠. 한겨레를 상대로 지금 출연료 인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프닝이 이렇게 무성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제 소망이 있습니다. 뭐 긴 말을 싫어하니까 제가 오늘 그림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예. 저의 소망입니다. 원래 사실은 이 파란색 눈물이 아니라 빨간색을 준비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대체했습니다. 예. 올해, 이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짧죠? 사진만 내주세요. 사진으로 설명도 하지 마시고. 네. 근데 오늘 굉장히 특이한 네. 사진이 나오셨습니다. 아버지에서 지금 사상투쟁이 사상투쟁. 시작돼가지고 자녀 둘을 예. 좌경 용공세력 종북 좌빨로 이제 만들기 위한. 의식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련을 오신 거죠. 여기로.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둘을 다 끌고 이렇게 출연하신 시사 신동일회로 아들과 함께 나오신 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중소기업체 우리 사장님이신데 네. 중소기업체다 보니까 회사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제가 밝히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네. 다스입니다. 다 써? 다스. 예. 농담입니다. 예. 그럼 아들들은 저희 방송을 본 적이 없죠? 네,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어떤 방송인가 그랬더니 어때요, 소감이? 평소에 공중파만 보다 보니까 네, 되게 신선했어요. 귀여웠어, 우리가? 내가 그렇게 돼지야? 그런데 말이죠, 이 큰아들 이름 말하면 안 되지. 그냥 K라고 합시다. 네. 큰아들은 이렇게 표정도 밝고 우리에게 뭐랄까요? 사교적 입으로 들고 있는데 작은 아들은 말이죠.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나빠요. 표정 변화도 없고. 뉴욕타임즈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봐요. 단호하잖아. 그럼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오늘? 네, 아빠부터. 부탁으로. 아빠 명령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대급부로 반대급부로 약속한 거 있어요? 30만 원짜리 에피소드 사줬습니다. 자녀의 그 의식화를 위해서 30만 원을 사신 돈으로 아버지. 회유하는 거죠. 예? 돈으로 회유하는. 돈으로 회유해서 의식화를 포섭해서 포섭을 해가지고. 정치 자금이라고 알죠. 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진짜 이 두 아들을 장성한 아들을 끌고 여기 꼭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3 때 이렇게 분만경 때는 누구든지 그냥 누가 안 시켜도 다 나가서 이렇게 일 대못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해서 이래가지고 애를 넣어도 하겠나 싶어서 데려와서 좀 애들 그래서 돈을 주면서 엠피스를 안겨주면 부탁을 하고 오늘 뉴욕타임스와 함께하는 분들 상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계 제1의 명품 피자 라피자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협찬합니다. 대인기의 핫탑 역시 함께합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로 김호준 씨 돕기도 하지 않고 부루 청소년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사진의 역사, 그 역사를 만들어낸 주역들, 세계 최고 사진의 만남, 델피르와 친구들 전시회가 2월 27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예, 저희가 티켓도 준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좀 들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시죠. 1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권 인사들은 참 신출귀몰합니다.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한 번에 100만 원어치 주유하고 2009년 한 해에만
지구 5바퀴를 돌 규모의 기름을 썼다. 이번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몸은 사법연수원 또 부산지검에 있는데 낮에 한양대 대학원을 다녀 각각 석박사 학위를 얻었다. 3번 이재호 특임장관은 경기도 포천 군부대 일반 사병일 때 대학 과정인 서울 강동구 중앙농민학교를 다녔다. 4번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는 농장 관리비도 못 내는 어려운 형편에서 도곡동 땅을 사고 다스를 설립했다. 5번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0수년간 입영 통지서를 받지 못해 결국 군 면제 처리됐다. 어려워요. 근데 예. 제가 사실 오늘 예. 이렇게 어렵게 냈어. 네. 자, 한번 찍어보세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찍어요. 5번, 5번, 4번, 4번, 저는 1번, 1번. 찍었습니다. 예. 3번, 3번, 2번, 2번. 예, 다 틀렸습니다. 예, 전부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사실 아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 네. 지구 5바퀴를 돌 규모의 기름을 썼다가 아니고 예. 제 계산으로 하면 말이죠. 6바퀴예요. 6바퀴. 이게 제가 계산한 적이 있어서 압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 5천만 원을 썼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기름값으로. 근데 이 기름값을 일년에. 당시 기준 1,800원 리터당이라고 2,000원도 안 남았죠. 1,800원 했을 때 그 5천만 원을 한 사람이 예. 27,000 몇백 리터를 써요. 예. 요것을 연비 약 9km로 가정할 경우에 네. 약 25만 킬로를 주행합니다. 25만 킬로를 주행하는데 지구 한 바퀴가 5만 킬로예요. 그럼 저 다섯 바퀴지. 5만 킬로 채 안 돼요. 6바퀴에 가까워요. 아이, 참. 어쨌든. 하여간,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게 뭐냐면 운행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천천히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시내에서 60km로 갈 때도 있고 네. 네. 평균 속도를 한 30km 잡아보자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그 돈이면 약 8,300여 시간을 운행합니다. 이거를 24시간으로 나눌 때 우리가 하루에 주행 시간 얼마나 나오냐? 예. 365 해서 나누면은 약 23시간 정도로 운행이 돼요, 하루에. 주말에 6시간이라도 쉬려면 일요일 날 24시간 운행해야 돼요, 하루에. 그래야 1시간씩 모아가지고 일요일 날 6시간을 쉴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일주일 내내 차를 탄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 이분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차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차예요. 예. 자, 그리고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사법연수원이 어떤 곳입니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뭐 잠자는 시간 빼고. 근데 낮에 한양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부산지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주간대학원이 야간대학원 아닙니다. 예. 이거는 몸이 두 개가 아니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아니죠. 축지법도 있습니다. 축지법. 축지법으로. 가능합니다. 축지법.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분 말이죠. 예. 정병국 정병국 후보. 후보자.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가 인간으로 둔갑을 한 것이죠. 꼬마 자동차 풍붕이 아니라. 둔갑술이 사용됐고요. 여기서는 축지법이 사용됐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재호 특임장관은 군 복무할 때 포천에서 일반 사병이었는데 서울 강동구에 있던 중앙농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중앙농민학교 나중에 국민대 무슨 농생명학과로 이제 뭐 흡수가 됐습니다만 하여간 대학과정 가능합니까? 그 당시 무슨 뭐 올림픽대로라든지 포천 구리간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참 특이하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 같은 경우에는 농장 관리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곡동 땅을 사고 다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요 다스 이야기는 말이죠. 예. 제가 다스 이야기가 네. 뒤에 또 문제로 나오니까 꼭 그때 제가 얘기하죠. 자세하게.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얘기야 뭐 잘 아시죠. 어머니가 한글을 못 읽어가지고 입영 통지서를 10수년 동안 수령하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이제
군 면제가 되신. 그죠? 정말 이 한나라당 사람들은 그 초인의 경지에 이르는 이거 무협지라고 봐야 돼, 무협지. 무협지. 상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비밀이 많은 분들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안상수 대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사실 예전 분들 중에는 문자 해독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거짓말이 그건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10년간 집에 뭐가 날라와요. 똑같은 게 맨날 날라오는데 이게 대체 뭐냐 이게 물어볼 수 있으나 절대 묻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단호하고 보통 집안이 아니다.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에 뭐 심각한 갈등 관계가 있지 않고 있어요. 엄청난 극기다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대단한 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모두 다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예. 정병국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할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지역구가 넓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역구? 지역구가 경기도인데. 경기도인데. 지역구가 넓어서. 지역구가 넓어서. 제가 보기엔 말이죠. 예. 이분은 텍사스. 텍사스 주 이런이 아니고. 알라스카주 뭐 이렇게. 예. 꽤 넓어요 거기는. 해명들이 재밌어요. 예. 어떻습니까? 굉장히 질문을 열심히 했고 하는데 김훈 총수님께서 저렇게 계산을 해보려면 생각을 못 했는데 집요해야 돼요. 쓸데없어야 되고. 시간이 많으면 할 수도 있고요. 성격이 나빠도 할 수가 있어요. 김영삼, 허경영 자서전 꼭 다 한 자도 빠짐없이 다 읽고. 네. 아무도 안 읽는데 저는 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책을 읽은 10명 가운데 한 명. 아니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세 사람이다. 허경영 본인. 책 낸 사람. 그 다음에 저예요. 이번에 그 아이들이 이제 군대를 가나 이 같아서 저도 절대 편지를 읽지 않는 습관을 와이프 못 들이라고 했잖아. 끝까지 편지를 안 했어. 그렇죠. 무슨 통지서만 날라가면 찢어버리는 거야. 계속 찢어버려가지고. 요즘 고등학생들은 이런 시사 사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나요? 잘 모르는 것 같아. 무의미한 대화라. 자, 그러면 2번 문제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한바집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감찰팀장 백원기 씨와 연관된 이야기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천호동에서 앞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길거리에서 뒹굴며 싸움. 그러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큰 소리침. 2번 기술 개발 및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발전기 기술 설비의 공동상 표출 원자로 이름을 올렸음. 3번 행정관급 중 이명박 대통령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 4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대선 후보가 되자 경찰직을 그만두고 경호 업무를 맡은 S라인 출신. 5번 대포폰을 이용해 브로커 유모 씨와 통화하다 적발됨.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우리 막내. 4번. 4번? 틀렸습니다. 예. 저는 5번 같습니다. 5번입니다. 예. 역시 네. 시사 상식으로 추론해내네. 대단히 머리가 잘 돌아가야만 풀 수 있는 이런 지능 지수를 높여주는 그런 유익한 프로다. 예.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백원기 팀장 이 사람이 경찰 출신입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그만두고 서울시장 끝나고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니까 경찰 그만두고 바로 경호 업무로 뛰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됐죠. 감찰팀장이 됐습니다. 행정관급인데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이런 그 파워를 가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와중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이군요. 이제 천호동에서 앞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어요. 막 싸움이 붙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린애들이 싸울 때 막 멱살 잡고 싸우다가 뒹굴잖아요. 도로에서. 진짜 뒹굴었습니다. 뒹굴더니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청와대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아주 크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또 그리고 뭐 제작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발전기 설비 또 기술 여기에 공동상표 출원자로 나왔는데 당신 이거 아무 노력도 안 했으면서 왜 무임승차냐 했더니 내가 그거 잘 알거든. 잘한다는 이유로 상표 출원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잘하면 지식인인가요? 잘하면 이 출연자가 될 수 있는 건지 뭐 하여튼 그렇고요. 대법원은 뭐 사실과 다릅니다. 예. 이 감찰하라고 있는 자리에 사람도 이렇게 비리 연루된 정도니까 네. 다른 사람 볼 게 없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한밭집 이제 뭐 건설 현장 식당 그 비리와 관련해서 정두원 의원 얘기가 이제 그 양반이 서울 정무부 시장 아닙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 밑에 있었는데 거기로 이 한바브로커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글쎄요. 뭐 그리고 지금 또 청와대에 또 그 사람과 접촉했다고 하고. 그리고 말이죠. 그 한밭집 정도의 이권을 가지고 청와대까지도 침투할 수 있는데, 그죠? 4대강 같으면 더 큰 이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산다고 봅니다, 저는. 같이 산다. 침대 옆에서 같이 자고. 어차피 이 정권은 이 이권으로 뭉친 이익결사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임기 동안 알아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것은 일종의 도리라고 봐야죠. 이분들에게는. 네. 네. 이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가치가 아닌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진 이른바 친이 계열.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조금이라도 가까웠던 사람은 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서 뻘소리 할까 봐. 이권을 주는 순간까지만 유효하거든요, 이게. 계속 이권을 대줘야 돼. 네. 젖을 물려놔야 된다. 울지 않게. 그러고 있는 거죠. 의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예. 원래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 내치기도 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거 많이 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사실. 네. 욕 많이 먹었죠. 그래서 한겨레 21에다가도 이제 한 얘기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 분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득권 다툼으로부터 이제 정치와 관련한 온갖 파열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 조정하고 조율하고 그래야 되는데 역대 그 어떤 지도자도 사실은 이런 걸 잘 못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이런 친위 세력들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더 이상 MB가 이익을 줄 수 없다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져 나가죠. 다 떨어져 거죠. 그게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도 그리고 안 이제 퇴임 남았습니다. 후에 예. 누구도 대신 총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절대 안 돼.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니 시사용어로? 그 상황이 머지않았다. 예. 네. 자, 우리 아버님 선물 고르시죠. 피자 하겠습니다. 피자. 큰 거 하셨네. 라피자. 오늘 또 이렇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계속해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4사람은 최근 3개월 내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경우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김지철 소망교회 담임 목사, 2번 정두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3번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 4번 박승호 포항시장, 5번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늘은 조금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4번으로 지금 4번 박승호 포항시장. 눈이 많이 왔을 때, 구제역으로 온 나라가 신음에 젖어 있을 때, 그거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포항에 눈이 많이 왔다고 대통령이 포항시장한테 전화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영포 정권의 뭐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동네 개 정권이거든요. 동네 흠동생하고 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두원 의원 아버님이 시사 센스와 상식이 있으셔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문제를 안 받은 사람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전화 받은 것이 확인된 사람들을 뺀 언론에 보도가 안 된 사람. 이 김지철 소망교회 담임 목사 그 소망교회 폭력 사건. 또 전문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종교 전문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 전문가입니다. 참고로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자, 이 소망교회를 1977년에 이런 거. 77년에. 지은 분이 누굽니까? 개척한 분. 곽선희 목사입니다. 곽선희 목사. 왜 싸운 거예요? 얘기를 이제 잘 들어봐. 이럴 때는 입을 다뭅니다. 곽선희 목사가 이제 어느 시점인가 하여튼 은퇴를 했습니다. 2003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후임자로 장신대 교수였던 김지철 교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됐죠. 네. 본인은 원로 목사,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실권을 설교하지 쥔 않고 뒤에 담임 앉아 있는 목사. 그분. 예. 네. 자, 그리고 그 교회에 다녔던 성도 중에 이명박 대통령 주차장 봉사를 했고요. 강만수 경제특보는 교회 본당 2층에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 거기 또 그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경숙 권사님이 계신데, 오렌지. 예, 네. 오렌지 하시는 우리 이경숙 권사님 계시고, 예, 김윤옥 권사님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고. 네. 자, 그런데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곽선희 목사는 이 교회는 내가 지었어. 어떤 그 굉장한 어떤 아직도 자부심이. 상당한 어떤 그 자신한테 지분이 있다. 창설자로서의 어떤 그 자신의 기득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담임 목사는 무슨 소리냐. 이제 실권은 나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뭔가 그럴 경우 뭐 이권이든 뭐든 뭔가를 다투고 싸울 때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근데 이제 김지철 목사가 들어와서 네.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했습니다. 곽선희 목사가 만들어 놨던 룰들을. 룰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본인 체제로 만들려고 했는데 곽선희 목사의 또 제자들, 또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그 곽선희가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어느 정도 교회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을 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의 권력.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지철 목사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쫙 갈려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는 자기 아들 교회로 갔어요. 곽선희 목사 아들 교회가 이제 분당에 있는 예수소망교회라고 있는데 자세히도 알아. 이제 그거를 서울소망교회가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 개척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팍팍 줘가지고 좋겠죠. 지었고 또 자기 본인은 또 그 교회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뭐 뒤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은 이번에 그 김지철 목사하고 한판 붙은 이런 부목사들은 결국에는 곽선희 목사 쪽이다. 그렇군요. 또 이제 김지철 목사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들하고 이제 맞서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간이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어디 편일까요? 노인의 편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명박 대통령은 실권이 있는 쪽에 그동안 붙어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김지철 목사한테 전화를 했고 또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강 목사가 아니라 예. 김 목사에게. 예, 김 목사에게 현재 전화를- 이제 담임 목사에게. 예, 그래서 이제 김지철 목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걸 들은 어떤 장로가 김지철 목사 편이겠죠? 강남 경찰서장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위로 전화를 하셨다. 자랑을 했군요. 자랑. 그러니까 아니 자랑뿐만 아니라 지금 그 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강남 경찰서장 알아서 처리해라. 해라. 이것 때문에 또 김지철 목사 반대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가 담임 목사와 이렇게 갈등을 빚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다릅니다. 저희 아버님도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된 순간부터 그 교회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지지고 볶든 뭘 뒤집든 관여하는 것은 추태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근데 지금 나갈 기회가 없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네. 돈이 없죠. 네. 갈 데도 없고. 네.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교회 목사님의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네, 대략. 큰. 우리 저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2000년 기준으로 제가 봤던 기사인데 11년 전. 예. 그거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세금도 안 내기 때문에. 뭐 다 이제 털어서 얘기하기에는 네. 사회적 시선도 있고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동생은 뛰쳐나가서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만들었는데 뭐 그거나 뭐 하여간 형은 이단이에요 하면서 나가가지고 이제 다 잘했다가 요즘에 화해를 했는데 조용기 목사가 그 교단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11조 헌금 내역을. 그 11조 헌금 내역이 뭐야? 그 10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 하면 그 월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을 해봤더니 10억인가 그랬습니다. 연봉. 11년 전에. 예. 그랬는데 그게 난리가 났지. 그게 또 보도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 쪽에서 어떻게 해명했냐면은 아니다. 그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목사들의 연봉을 다 합친 거다.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월급이 20만 원이 됩니다. 원래 급하면 예. 막 까게 돼 있을 뿐. 그러니까 급하더라도 한번 좀 계산기 두대고 못 불러가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세금은 좀 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 정규 전문 기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한테도 전화를 했고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하여튼 무슨 위기만 발생하면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군 점퍼를 입습니다. 벙커로 들어갑니다. 오바마한테 전화합니다. 김성애 의원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강기정 의원을 담백한 액션으로 원투펀치로 그냥. 네? 보통 이제 싸움할 때 막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뚜벅뚜벅 걸어서 퍽. 굉장히 사실적 액션으로 제압한 그분인데 근데 왜 이분에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하였느냐. 여기 그 연유를 제가 밝힌 적이 있죠. 지난 시간에. 얻어맞은 강기정 의원이 말이죠. 약 2달여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가 대우조선 해양의 남상태 사장의 연임을 로비하는데 이게 비리에 연루됐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강기정 의원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강기정 의원을 팼네? 고마워. 김성애 의원이 패 주었네? 나를 대신해서? 저는 그것은 부인의 의사였다. 기본적으로. 여보 전화 좀 해줘. 그거. 속이 다 시원하네.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저 선물. 책을 책. 한국사 그들의 숨긴 진실. 요걸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왜 독립운동사를 말살하려 했는가?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들은 안 했거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김경준 씨가 지난해 11월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육필 서류를 미국 법정에 제출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피고와 원고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피고 다스, 원고 BBK. 2번 피고 이명박, 원고 이명박. 3번 피고 에리카 김, 원고 김윤옥. 4번 피고 김경준, 원고 이명박. 5번 피고 BBK, 원고 다스. 오늘 문제가 계속 문제가 어렵죠. 왜 저기 한 사람은 이명박이고 한 사람은 김경준인데 4번입니까? 4번. 틀렸습니다. 1번 같은데. 1번. 5번. 오호. 무심하게 맞겠습니다. 맞춰버렸어요. 이 재판이 뭐냐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일가로 구성된 다스라는 회사가 BBK에다 이제 투자를 했어요. BBK가 근데 하여간 손해를 입었고 또 주가 조작 연루가 돼가지고 우리가 괜히 투자했다. 투자금 돌려다오. 이런 소송을 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다스고 피고가 BBK가 되겠습니다.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스라는 회사가 말씀 금방 하신 것처럼 BBK 190억을 투자했어요. BBK에 190억 서류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190억을 투자할 만한 규모의 회사가 아닌데 어쨌든 190억을 다스 계좌로부터 나와서 BBK 투자했단 말이죠. 근데 소송 내용은 뭐냐면 그 돈 돌려다오예요. 그랬더니 김경준의 주장은 뭐냐? 무슨 소리냐? 다스도 BBK도 다 이명박 대통령 건다. 그러면서 한 말이 다스라는 회사 자체가 이게 현대자동차의 시트를 납품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 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특수 이해관계가 드러나니까 자기 형하고 처남한테 차명으로다가 회사를 맡겨놓은 거지 실제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회사다, 다스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BBK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해명해야 되니까 그 정상적으로는 투자로 보이기 위해서 다스가 BBK에 BBK란 회사의 사업 설명을 듣고 다스가 알아서 투자한 것이다.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해명을 했죠. 그때 후보 시절에. 근데 이제 골 때리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다스가 거기 투자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190억을. 그런데 그 다스라는 회사의 주인이 이명박 대통령 형하고 처남이잖아요. 동생, 또 매형. 우리가 그 190억 쏠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괜찮아?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조용히 말없이 쿨하게 190억 정도야.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실제 들어갔던 돈을 김경준 씨가 어떻게 빼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거기까지 잘 모르지만 그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게 더 준지 아니면 실제 우리는 그 회사와 무관하다. BBK와 다스는 투자자일 뿐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스가 그러면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스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네. 김경준이 증인 요청을 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나와라. 실소유주가 그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사연에 대해서 다스에서 그렇게 할까봐 증인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증인에 못 나오도록. 그랬더니 이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한 거죠. 김경준 씨가. 근데 이게 다시 왜 화제가 됐느냐? 이번에 감사원장 하려고 했다가 나가리 됐던 정동기 후보. 이 정동기 후보가 후보 시절에 검찰에 있었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거다 아니다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 아니야 라고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정동기 검사했을 때. 그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거였다고 판명이 됐거나 검찰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못 됐어요. 그렇죠.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정동기 후보 감사원장이 되니까 야당에서 벼를 부셨습니다. 다시 BBK와 이제 다스를 묶어가지고 공격을 할 것이다. 벼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알게 된 한나라당이 미리 짜는 것입니다. 할까봐. 네,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정동기 후보자, 그거와 관련해서 낙마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어차피 대통령도 했고, 이제 임기가 정으로 가니까 자기가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빚을 갚아야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사실 죽는 건 한나라당입니다. 왜냐면 한나라당은 내년에 국회의원이 다시 돼야 되거든. 앞으로 영원히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2년 남은 MB를 위해서. 그렇죠. 대통령 임기가 저문다고 자기들 정치 생명도 저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장도 아니고. 먼저 나서서 잘라낸 것이죠. 예. 네. 정동기 후보자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뭐 판가름할 수 있는 청문회도 못 열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분기탱천해가지고 그랬죠. 아니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어차피 청문회 안 가니까 막말하는 거죠. 이분이 그리고 한 2, 3일 또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사자성어를 얘기했죠. 제가 자세히 안 들었는데 무슨 사자성어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2, 3일 뜸을 들인 건 그 사자성어를 찾았어요. 열심히 뒤지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까마귀는 멱을 감아봐야 까맣고, 두루미는 뭐 따로 그렇게 염색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하얗다. 뭐 그런 건가? 자기가 두루미란 얘기죠. 그런 사자성어를 얘기했나요? 사자성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었어요. 저는 기자 얘기는 그런 거 잘 안 듣기 때문에. 김영삼 자서전만 있죠. 뭐 후경영 자서전 뭐 이런 거. 어쨌든 더 이상 상처 입을 일이 없으니까 멋지게 떠나고 싶은 거 자기 나름대로 멋있게 가오 잡으면 떠나고 싶어서 사자성어를 찾았어요. 자, 결국 이제 김경준 씨 주장대로라면은 원고는 이명박, 피고도 이명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리고 1차 공판에서 김경준 씨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달라는 재판에 미국 재판정에서는 이거 왜 돈을 돌려주느냐. 소위 말해서 관계가 없다는 원고에 원고가 다스와 BBK는 관계가 없는 회사고 우리는 투자자일 뿐이라는 소명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사실 판결을 내리고 김경준 씨가 이겼어요. 그 재판에서는.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지금 8년형인가요? 받고 감옥에 지금 수감 중이죠. 덕이 올랐다고 봐야죠. 만약에 원고, 피고, 에릭하기 이런 재판도 있을까요? 좀 위험해요. 그 말은. 그런가요?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맞춘 우리 동생 어떤 거 고르겠습니까? 컵. 아버지가 이렇게 지정을 해야. 제가 보기엔 부탁이에요. 부탁이에요. 오늘 많이 보네. 30만 원 MP3에다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구제역 파문이 대한민국 전역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최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발생한 구제역 파문 당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들었을까요? 1번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2번 농민들이 놀랄만한 보상책을 제시하라. 3번 나도 한때 우리 집수가 구제역으로 죽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그거 버티는 게 답이다. 4번 복잡하다. 일단 뮤지컬 공연 보고 와서 하자. 5번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내라. 그렇다면 하늘이 도운 것이다. 이게 가장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2번, 네. 네. 2번. 예. 네. 말이 되는 걸 하면 되죠.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때 농민들이 놀랄 만한 보상책을 제시하라. 그러면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왜냐하면 이제 것이다. 자기들이 기르는 네. 그렇죠. 가축들을 죽여야 하니까 네. 가능하면은 축소하거나 아니면 머뭇거리거나 예. 소극적일까봐 그 사람들도 놀랄만한 그러니까 규정과 무관하게 사실 규정을 뛰어넘어서 네. 보상 규정을 뛰어넘어서 놀랄만한 보상책을 먼저 제시해라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이죠. 네. 예. 이게 바로 선제적 대응이죠. 예. 네. 그리고 군을 동원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지금은 군을 동원해 달라고 했는데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4대강에 지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이명박 대통령과 음. 똑같은 사안도 몇 개 있죠. 연평도 사건, 연평도에 예. 대한 대처라든가 이런 구제역에 대한 대처라는 걸 비교해 보면 예.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구제역 관련해서 그게 대책이 없나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선 관심이 없는 기본적으로. 거다? 네. 아.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고 예. 모르는 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멍만 있는 거죠. 이로써 값싸고는 미국산 쇠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수입되고 또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음모론이 있죠. 그런. 예. 네. 설마 그런 음모론이 사실일 거라고 믿지는 정말 싶지는 그것까지는 않아요. 믿고 네. 싶지 않아요. 예. 하지만 그런 음모론이 돌 만큼 어처구니 없는 대처인 거죠. 네. 왜냐하면 똑같은 사고, 똑같은 사고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엔 2,000마리 정도 2,200마리. 예, 예. 살처분을 했다면 지금은 100만 마리 얘기하죠. 100만 마리가 뭡니까? 이제 녹화일이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예. 요 시점에 140만 마리가 넘었어요. 140만 마리.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어떻게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140만 마리만 죽이면 되는 게 아닌 거죠. 이러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소와 예. 돼지, 가축도 다 죽겠어요. 9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10분의 1이 사라졌. 때문에! 때문에 소가 죽어! 뮤지컬 말이죠. 뮤지컬 봤는데 뭐 문제 삼는 언론이 없네요. 뮤지컬을 봤어요. 뮤지컬 봤어요. 이런 엄청난 국가적 재난 상태에 빠졌는데 그래놓고 또 잤을 거예요. 소돼지가 다 생매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장충동 족발집 가서 족발을 또 먹었다고. 떡볶이가 아니에요? 요즘 족발이에요? 족발이 뭐 족발로 넘어갔죠? 비싸요. 족발이 또 은근히. 돼지. 웃겼어! 아유, 방송에 못 나가네, 이게. 다리 족자입니다. 다리 족자. 예, 발 족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큰아들. 방송을 보는 것도 더 재밌었고요. 네, 앞으로 생활생활하면서 좀 시사를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말이에요. 자, 불만세죠, 우리. 엄청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시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고마워. 우리 두 아드님이 아버님의 바람대로 시대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우리 기도 같아. 이게 이런 버릇이 돼가지고. 예, 버릇이 아니라 방송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인 정리의 그 멘트. 예. 아버님 얘기를. 아버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예. 아버님은 최종 종들. 어떻게 목적을 달성하신 것 같은지 오늘 방송하면서. 어땠냐? 괜찮았지? 네. 후회하지? 목적을 달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생길이 열렸다. 예. 자, 저희가 아이폰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볼 수가 있죠. 부동의 1위를 예, 지금 달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평가를 또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다운을 받아주시는데 예, 공짜라서 그런 면도 있고. 예. 유료로 바뀔 때 네. 그때 과연 어떻게 될지.
얼마 안 하니까 유료로 할 때도 따라가 주십시오. 지금 미끼 상품. 미끼 상품. 자, 지금 통코치키를 날리고 있는 거죠. 네. 평점을 많이 또 올려주시고 또 의견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좀 모아봤는데 한이 TV 사이트가 대폭 개편되면서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변했습니다. 수백만, 수십만 클릭과 시청 횟수를 자랑하던 저희 뉴욕타임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몇백 클릭으로 표시되는 걸 보고 말이죠. 안타깝다. 어떻게 된 거냐. 그 조회수, 그 히트수도 나름 그 재산인데 그걸 왜 갑자기 제로로 만들어 놓느냐. 과거에 네. 우리가 뭐 100만씩 하던 거 그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초기화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뭐 안타깝지만 할 수 없죠. 예, 뭐. 할 수 조정을 해야죠, 그러면. 조작은. 예. 자, 하여간 그걸 좀 안타깝다라고 이제 의견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뉴욕타임스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과 관심에 정말로 이제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인지도와 인기면은 케이블 TV 프라임 타임 시간대 방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이죠. 네. 다만, 그 케이블이 취소돼요. 방송 취소가 됩니다. 갑자기 때문에. 다음날 칼라바만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지난번 2011 대선 후보 완전 정복편 고성국 박사 나오셨던 그 편을 소장해 놨다가 다음 대선 때 다시 한번 비교해 봐야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저희가 시즌 2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회까지만 예. 이 포맷으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맷을 완전히 바꿉니다. 시사장학 퀴즈를 좀 이제 접고 새로운 포맷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름을 정해봤어요. 시사 돼지? 네.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서 시사 돼지? 김용민의 시사 돼지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00회 특집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0회 특집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면모로 혁신을 해서 선진화해서 100회까지만 퀴즈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즌2에서 더 알차고 재밌고, 올가즘이 샘솟는 카타르시스가 아주 좋은 거예요. 올가즘 막 샘솟고. 기 좀 잠깐 맡고 싶네? 자, 그런 그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아이폰으로 딱 찍으면 바로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 있고, 방송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또 오늘 방청객이 예.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예. 대단히 바람직한 사건이. 네, 그렇습니다. 아주 뉴욕타임- 개념별로 충만한. 예. 기사장이 끝나려고 하니까 이제야 염치로 몰려, 오셨나봐요. 예. 이제야 몰려온 여성분들 예. 계속 몰려왔으면 우리 안 없어요 이거. 자, 그러면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정병국 그 사람 계산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현실성 있는 문제를 많이 이런 문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 네, 그죠. 네. 말이 안 된다는 거 증명을 퀴즈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병국 의원이 차임을 증명하시오. 그렇죠. 네. 차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다. 무슨 과목이십니까? 러시아어. 러시아어로 이명 이러면 어떻게 감사합니다. 네, 수화로 형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형제 수화로 이명박 형제 형제가 이거래 이거. 어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을 찍었거든요. 아이고 이런 그거에 대한 자해를 하셨네. 이명박 대통령을 찍고 여기 나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또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해성사거든요. 아주 멋지세요. 일종의 고해성사거든요. 예. 자, 우리 또 옆에 계신 분. 저는 사실 전혀 관심 없어요. 네, 고해성사 두 분. 나는 이명박을 찍었다 하고 시간이 되시면 100회도 한 번 더 오세요. 네, 100회도 시간이 되신다면. 그게 마지막 시사장이고 마지막 방청객 아마 초청이 되지 않겠는가. 예. 포맷을 바꾸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마디 하시죠. 아니, 아까는 이야기 많이 했으면 그런 거 끝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좀 허전하게 그냥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100회로 네. 시사장학의 포맷으로는 마지막이 되는 100회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방청객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